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살고 있는 김수인입니다. 예. 이름이 너무 촌스럽죠. 순할 순자에 이로울 이자. 뜻은 너무 좋았는데요. 어릴 때부터 놀림을 당하다 보니까 이름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은 김수희로 지금 아직까지도 저희 가족들이 수희야 그러고 지인들 친구들도 수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10년 넘게 본명을 써야 되잖아요. 아메에서는. 그래서 김순희로 불리우면서 지금까지 순하게 이롭게 이렇게 다이아몬드까지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너무 반갑고요. 어쩌면 대구 AP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많이 부딪히고 눈길도 주고받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 멋진 리더분들이 계시는 이런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리더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이런 자리에서 난 반드시 성공하고 말 거야. 난 반드시 내 꿈을 이루고 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야를 수없이 외치면서 이 자리를 저도 고수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 아무 일이 없어가지고 세미나 오기 너무 좋은 상황들이 있어서 다 이 자리에 계시는 거 맞으신가요? 그쵸? 큰 미팅은 큰 장회가 오고요. 그래서 세미나다 이러면 아마 이곳에 지금 계시는 분 중에는 정말 올 상황이 아닌데도 그래도 내 꿈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의 미래까지도 위해서 이 자리를 원칙으로 우선순위를 이 자리로 정하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다이아몬드라는 보상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저한테 지지 않았어요. 저는 저한테 밀리지 않았어요. 이 사업을 해오면서 많은 분들을 포기하시고 그만두시는 분들 보면은요. 한때 저보다 꿈이 약하고 이 사업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서 그만두신 분들이 아니시더라고요. 한때는 저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도 크고 꿈도 크고 간절함도 크신 분들이었는데 가끔 내가 나 자신을 이겨내야 하는 그 시점을 못 이기고 나한테 밀리고 나한테 져서 결국은 이 사업에 포기하는 그런 이 사업을 놓는 그런 분들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결같은 믿음으로 끈기와 신념을 가지고 내가 한번 이루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딱 잡고 계시고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신다면은 반드시 멋진 보상이 여러분들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지금 이제 교회 갔다가 이제 단백질 한 컵 마시고 집에 잠깐 들렀는데 저희가 이제 어머니를 모시거든요. 이제 약간 경증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빨래 이제 그만 막 이제 본인 벗어놓은 걸 막 빠시려고 그래요. 막 하고 싶으신 것도 있고 이때까지 해오셨으니까 그걸 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매번 액체 세제 얼마나 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드리는데도 매번 잊어먹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손도 대지 마시고 놔두시라고 갔다 와서 내가 하겠다고 계속 그랬는데 어머니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막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갔더니 또 막 빨래를 그쵸 큰 다라이에 담그셔갖고 옛날에 하던 습관이죠. 막 하시다가 이제 비누가 액체 세제 앞에 있는데도 모르시고 빨래비누가 뭐겠어요? 빨래비누처럼 보이는 게 있잖아요. 우리 그죠? 쓸에 있는 바석 그걸 가지고 막 치대고 있으신 거예요. 어머니 이러면서 이제 제가 또 이제 다시 이렇게 액체세제 담궈서 절대 손대지 말게 전창규 사장님 보고 감시하라고 그렇게 해놓고 제가 왔는데요. 이런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지금 너무나 재밌게 티격태격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요 한 주간 회개하러 우리 가잖아요, 솔직히. 그죠? 회개하러 가는데 저의 회개의 요즘 주된 내용은 저 어머니한테
그죠? 좀 언성 높인 거, 어머니 했던 거, 이런 거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 오늘 또 그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어때요? 내 뜻대로 또 회개한 게 다 어디로 갔는지, 또 막 그런 상황이 있고, 이렇게 참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참 행복합니다. 남편이 어머니를 모시는 게 이제 평생 소원이었어요. 근데 우리 남편,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이잖아. 그죠? 남편이 평생 소원으로 하는 걸 같이 사는 우리 와이프들이, 부인들이 좀, 그죠?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사업 해오면서 수많은 결단이 있었지만, 그 어머니를 모시는 그 상황에도 제가 또 결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좋은 마음에서 막 이렇게 모시고 싶은데 이제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아니까 저한테는 또 결단이더라고요. 그렇지만 한번 결단하고 난 뒤에는 두 번 다시 우리는 또 불평불만 잘 안 하잖아요. 뭐 내가 괜히 모셨느니 괜히 그러기로 했다는 이런 말 절대 우리 하면 우리 이거 성공자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남편 소원도 이루어주고 자식으로서 얘도 부모한테 얘도 다 갖추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은 참 제가 그래도 내가 참 그래도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그 추신수 선수 아내 요즘 되게 인기 많죠.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요. 제가 에메랄드 때까지는 제가 TV가 없었어요, 집에. 저희는 아예 TV를 안 봤어요. TV 사지를 않았어요. 근데 에메랄드 되고 나서 이제 킨도 뭐 이렇게 보면 동영상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 보여주려고 TV를 스크린으로 활용하려고 TV를 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이아몬드 됐으니까 이제 조금 봐도 되잖아요. 그래도 보려고 봤던 건 아니고요. 어머니가 집에 계시니까 저희는 원래 채널도 이렇게 안 넣어요.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주 기본만 넣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오시니까 이제 어때요? 이제 좀 다양한 채널을 하기 위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채널 넣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방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는 볼만하대요. 네, 왜 볼만하냐면 추신수 선수 그 선수의 그 가족들이 살아온 세월들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신수 선수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도 이제 볼 수 있었고요. 정말 추신수 선수를 얘기하자는 거 아니고요. 그 와이프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 원미씨라는 하원미라는 그 아내 되는 분이 얼마나 훌륭한지. 추신수 선수랑 20살에 둘이 이렇게 첫눈에 반하게 되어서 불꽃 튀기는 그저 연애를 하면서 20살에 바로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은 고생을 했대요. 한 달에 6개월에 150만 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얘기. 그리고 낯선 곳에서 전부 다 비싼데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와중에서도 그 추신수 선수의 성공을 위해서 이 와이프가 그 어린 나이에 20살이 뭘 알겠어요. 그죠?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그리고 애 3명을 이제 이렇게 차례대로 놓게 되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20살에 첫 애기 딱 낳아가지고요. 혼자 낳았대요. 근데 추신수 선수가 옆에 있었는데 그냥 애기 놓는 것만 딱 보고요. 바로 가가지고 연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애를 3명을 낳았는데요. 3명 다 놓는 것만 딱 보고 보는 순간에 바로 자기는 다시 가가지고 연습을 했대요. 원래 출산 휴가가 3일이 주어지는데 3일 동안 와이프 옆에 있고 싶겠죠. 근데 옆에 있으면 그동안에 누군가 그 3일 동안 빈자리에 다른 누가 와가지고 자기보다 더 잘하면 자기 자리가 없어질까봐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거기 연습을 하러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 와이프는 그런 남편의 뜻이 당연하다라고 빨리 가서 연습하라고. 그러면서 혼자 그 아이를 데리고 태어나서 집에 와서 그 흔한 미역국, 그죠? 우리 왜 그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남편이 옆에 있어 줬네, 안 있어 줬네, 미역국을 먹었네, 뭐 구안을 못했네, 뭐 난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추신 선수 와이프를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냐. 그리고 이제 애를 다 낳아 키우면서 추신수 선수가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딱 가면서 완전히 이제 신분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 그 뒤에 7년 마이너리그에 있을 때 얼마나 그 고생을 하면서 남편을 위해 헌신하고 그죠? 남편이 오로지 연습해가지고 자신의 기량을 능력을 한껏
그죠? 발휘하게끔 내조했는 그 얘기가 저는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도 좀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저기에 되면은 잽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저희 파트너분들하고 다 모이면 소화시킬 만한 분들이겠죠? 얘기합니다. 우리 다 그 춘신수 선수 안에 똥 주워 먹어야 된다고. 경상도 말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훌륭한 사람을 꼭 비교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니는 가 똥 주워 먹어라 이러잖아. 그죠? 우리 다 그 사람 똥 주워 먹어야 된다고. 20살 나이에도 남편을 위하고 남편이 바로 서야 자기가 그죠? 자기 가정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남편 꿈이 자기 꿈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훌륭한 내조를 하는데 우리 지금 여기 보면 다들 남편 뒤에서 하네요 못하네요 그죠? 그런 분들 너무 많거든요. 남편 뒤에 숨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맨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부부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진짜 의지하는 게 많잖아요. 여자는 태어나서 3번 의지한다며요. 태어나서 부모한테 의지하고 결혼해서 남편한테 의지하고 그죠? 죽을 때는 자식한테 의지하는 이런 삶이 여자라며요. 그죠? 근데 지금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누군가한테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남편이 뭘 원하는지 남편 꿈이 뭔지 남편 능력이 뭔지 먼저 캐치하고 그것들을 이루고 싶어하고 뭔가를 하고 싶어할 때 든든한 내조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저희는 파트너분들하고 계속 나누거든요. 우리 왜 남편이 돈 못 벌면은 이혼 사유가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이혼하니 뭐 버리니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그럴 때 너무 속이 상해요. 그때는 어떤 때? 내가 돈을 벌어야 할 때지. 내 남편이 못 벌 때는 내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니다 보면은요. 남편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기본이고 마땅하다면 솔직히 우리 아내들은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럼 전업주부면 집에서 집안 진짜 정돈 잘하고 애들 안 아프게 잘 키우고 약 같은 거 먼저 먹이지 않고 그저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 건강하게 키우고 집안 깔끔하게 청소하고 그저 입 하나 될 것 없이 싹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다녀보면요. 제가 기가 찹니다. 저는 일이 있어도 집 그렇게 안 해놓고 살거든요. 근데 세상에 애들만 키우는 전업주부들이 집을 얼마나 더럽게 해놓고 애들은 맨날 병원에 달고 다니고 그죠? 그렇게 살면서 자기는 왜 이혼 사유가 안 돼 그게? 저는 그게 이혼 사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주장하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여자지만 오늘 여성 사학가분들 참 많으신데요. 남성 사학가분들한테는 제가 오늘 표를 좀 얻겠는데 여성 사학가분들한테는 표를 못 얻을 것 같지만 실제 우리가 이제는요. 진짜 부부라면은 한 가정을 이끌고 가는 그저 부모라면은 그때 가정의 리더잖아. 그죠? 그러면 정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만 잘해도요. 그것만 잘해도 내가 내 가정을 올바르게 잘 이끌어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도요. 내가 만들면 되죠. 자, 저는 평강공주라고 제가 저를 소개합니다. 저는 평강공주고요. 저희 남편은 온달 장군이에요. 제가 처음에 남편을 만났을 때는 저희 연상연하 커플이거든요. 나이도 차이 많이 났지만 처음에 진짜 꿈 하나 있는 거 보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열정, 꿈만 보고 저는 저희 남편을 선택을 했어요. 저희 남편이 정말 이제 총각으로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저희 남편 그죠? 거의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잘 안 되더래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형제 사장님이었고 같이 뭐 애프터 하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둘 다 똑같이 스폰서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병상련에 그걸 느끼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참 이렇게 또 보니까 젊은 사람이 참 꿈도 있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런 파트너 하나 있었으면 난 너무 좋겠다. 왜냐면 막 주위를 항상 막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있죠. 막 스피치 그러면 자기가 손 막 들고 이러길래 저런 에너지 있는 파트너 한 명 있으면 너무 좋겠다. 진짜 그 정도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저를 이렇게 좀 여성으로 봤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처지가 비슷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대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에 대해서 뭘 아냐 그랬더니 진짜 아무것도 모르죠. 저에 대해서. 우리는 묻지마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폰서만 only 알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이유를 딱 얘기했더니 저희 남편이 아내를 하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아내의 정신에 그런 거는 그거 위배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면서 나이 얘기했었죠. 제가 또 2세 얘기도 했었죠. 저는 그때만 해도 벌써 40이 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는 다 중요하지 않다고. 그 꿈이 있고 열정이 있고 비전이 있는가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그 힘이 되고 그저 그게 이유가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래 정신은 똑바로 박혔네. 그리고 왜 아멘 사업 보통 한 2년, 3년, 5년 하면 인간성은 다 이제 검증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멘 사업 얼마나 했는지 제가 알잖아요. 같이 계속 나올 때부터 제가 봤으니까. 그래서 그때 한 5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한 5년 했으면 인간성은 검증됐고 꿈 있고 비전 있고 그런데 나이가 그리고 돈이 너무 없어. 그러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막 이제 안 된다고 그러다가 우리가 후원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를 후원하는 거 보고 어머 이 사람 그래 다이아몬드는 내가 좀 따라가도 될 정도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저를 보려고 하는 거죠. 제가 대구로 미팅 이제 오니까 그때 보고 또 미팅 없는 날은 자기가 저를 보러 막 포항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포항으로 말이 그렇지 그때 돈도 없어가지고요. 차에 기름 넣을 돈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저 비전 제시를 하러 계속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면 꿈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 건지 우리가 3년 5년 후에 어떻게 살고를 쫙 비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딱 아내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이 얘기를 들을 때는, 그래, 뭐,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정신이 똑바로 박히고, 비전 있는 게 중요하고, 꿈이 있는 게 중요하지. 그래, 돈? 아이고, 없으면 어때? 내가 볼 건데. 같이 다이아몬드 되면 되지. 이러다가, 이제 헤어지고, 딱 집에 오면, 어머, 내가 미쳤나봐. 어머, 나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창피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나이가 젊은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건 상상을 안 해봤고 그나마 제가 싱글이었기 때문에 항상 늘 마음속에는 아내 사업을 지금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돈 있는 남자,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야. 이게 저 밑바닥에 깔려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세상에 너무나 얼토당토 않는 사람이 저를 대시를 하니까 제가 너무 고민이 많았죠. 제가 그래서 결단 참 많이 하면서 이 사업 해온 것 같은데, 그때 제일 제 인생의 큰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만에, 나중에는 너무 비전 제시가 크니까, 그래, 우리가 아내의 정신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오케이 하고, 이제 어머니를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청도입니다. 저희 남편이. 청도 물이 좋아요. 청도에 다이아몬드 또 한 조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도에 지금 2조의 다이아몬드. 청도 물이 너무 좋아요. 거기 후원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집에 딱 갔는데요. 옛날에 그 책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책상, 본인이 공부했던 책상에 막 노트들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하면서 막 보니까 자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썼던 일기들이 쫙 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꺼내봤는 게 중학교 때. 어머나 세상에 완전히 막 그때부터 벌써 전창규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막 적혀 있고요. 놀래가지고 뭐야. 그때 아무 했을 리는 없고 그죠? 저는 40 넘게까지 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냥 열심히 사는 줄만 알았죠. 제가 뭐 계획을 잡고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어떤 걸 하고 싶고 막 이런 거는 별로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돈 많아서 돈 많이 쓰면서 편하게 재밌게 사는 거 이렇게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뭐 체계적으로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거를 딱 꺼냈더니 어머 고등학교는 더 차원이 높은 꿈이 막 적혀 있고요. 오토바이를 사고 뭘 하고 그리고 대학교를 딱 보니까요. 세상에 대학교는 뭐 그죠? 나는 언제 뭘 할 거야 막 쫙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요. 이 사람은 선택해도 되겠구나. 결혼한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그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메이하는 사람인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너무 겁이 났었는데 근데 그 일기를 보면서 이 사람 내가 선택해도 되겠구나.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로 다져진 사람이라면 인성과 그런 거는 다 어떤 경우라든가 이런 거는 훌륭한 받침이 되어 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때 이제 이 사람을 선택했고, 그로부터 2달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참 뭐 에피소드 많았는데요. 다 들으셨을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참 재밌게 지금 한 1년 동안은요. 진짜 너무 진짜 서로 깍듯하게 존중하면서 막 이렇게 사장님 식사하세요. 사장님 먼저 샤워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진짜 홈미팅 같은 신혼을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안 되겠다. 말 놓자 이랬어요. 남보기도 그렇고 사람들이 뭐냐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말 딱 놓는 순간에 저희가 1년 동안 또 그렇게 싸웠어요. 막 그래서 제가 막 너무 화가 났을 때는 니 몇 살이고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게 어디다 대고 이러면서 제가 막 그렇게도 싸웠던 그런 참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런 세월들을 지나면서 제가 이제 지금 이 자리까지 다이아몬드까지 와 있습니다. 참 아메이 사업에는요. 남들이 쉽게 가지지 못하는 많은 가치들 훌륭한 것들이 참 많은데 어느 날 그 TV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재미와 의미가 있으면 참 좋은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가 딱 와서 꽂히는데 이 사업 우리 모든 깔때기잖아요. 모든 게 무엇을 보든 무엇을 그저 읽든 어떤 상황이든 항상 저희는 이 사업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래 재미와 의미가 있는 삶? 이 사업만큼 이 사업을 하는 삶만큼 그런 재미와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재미는 여기 다 있어요. 저는 O형의 조금 이렇게 외향적인 성향이고 제가 이제 DISC 성향을 이렇게 해보면요. 저는 I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I, D 두 가지만 있어요. S하고 C는 전혀 없는 아주 단순하고 놀기 좋아하고 흥이 있고 이제 이런 사람인데요. 정말 그 재미를 굉장히 저는 추구하던 사람이어가지고 30 초반까지 제가 나이트클럽 도장을 찍었던 사람입니다. 요즘 나이트클럽은요,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우리가 향수가 있을 정도로 아주 건전했어요. 진짜, 그죠? 아시는 분 아시겠죠? 예. 그때는 진짜 건전했어요. 요즘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런 건 이제 흥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제 흥을 풀 수 있는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행사도 많고요. 우리 액세스 파티 그죠? 야, 저는 부산 그리다 거기 가가지고요. 진짜 제 원을 다 풀었잖아요. 술 한잔 안 마시고 3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앉아 있다가 서서 왔어요. 그 정도로 흥이 많은데 정말 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재미, 흥이 있거나 감동이 있거나 사람 사는 재미는 진짜 여기가 다 모든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여행을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통해서 수많은 곳을 여행 다니면서 너무너무 그것도 격 있는 여행을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이었었던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혼자 눈물 짓기도 하고 혼자 뭉클해서 혼자 스스로 막 감동받아서 그저 울기도 하는 이런 참 시간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곳을 여행을 많이 다니고 그리고 가치는요. 우리가 왜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가치 없이 우리 그때 막 살았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뭐 어떤 게 참 가치인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사는 건지 이런 거 모르면서 그냥 오로지 하나 열심히 그것만 외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또 앞으로 살아갈 것의 또 의미라든가 지금 내 삶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들을 제가 받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생각하면 생각하는 게 많은 그런 의미가 많고 가치가 큰 그런 삶을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얻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와 의미는 이 사업만큼 만족시켜주고 충족시켜줄 그런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런데 제대로 산다면 한 번이면 만족하다. 한 번이면 족하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저 무엇을 해서 사람이 한 번이면 족할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제 다이아몬드까지 밖에 안 됐는데도요, 진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진짜 충족이 되는 삶이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근데 저희는 또 더 큰 미래를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다 그런 분들이
우리가 또 어떤 지점까지 가면 어떻게 살고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우리가 변하는지를 다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 사업이야말로 진짜 사람이면 한 번이면 족할 인생을 살 수 있는 일이구나. 전 그렇게 진짜 느끼면서 저도 더 많은 그런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 또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일샵을 했었어요. 미국에서 한 5년 살면서 네일 아티스트라는 그런 전문직을 가지게 됐고요. 그게 뭔가 삶의 대안이 될 줄 알았어요. 늘 먹고 사는 거에 급급했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저보다 학력이 낮으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저는 정말 공부를 해야 될 나이에 어떻게 하면 동생들과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을까를 저는 더 신경을 쓰면서 일을 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이제 소녀 가장 아닌 가장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몸이 약하셔서 이제 직업도 변변치 않으셨고 이제 노가다 일을 막 이렇게 하시다가 아버지가 이제 몸이 아프신 거예요. 허리가 일머리 없으면 삽질 한 번 해도 그죠? 허리가 삐끗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못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노가다 하시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사흘마다 병이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제 밑에 동생 둘이가 있어서 제가 이제 총대를 매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때로는 진짜 쌀 한 가마니에 저희 이제 쌀 한 가마니 집에 탁 놔두면 든든하죠. 그러면 저는 1년 동안 옛날에는 그 애기 봐주는 이런 그게 많았어요. 그래서 가서 애기도 봐주고 그리고 1년 있다가 또 쌀 한 가마니에 그거 대가를 다 치르고 오면 또 이제 다른 또 거기 가서 또 이제 쌀과 또는 돈과 이런 것과 저는 이제 그때부터 경제 활동을 했어요. 여러분은 몇 살 때부터 경제 활동 하셨어요? 때로는 암 환자들 간병하는 거. 제가 다 해봤는데요. 간병은 진짜 못할 거예요. 사람이 차라리 내 노동을 들여가지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차라리 삽질하는 게 나아요. 진짜로. 근데 아프신 분들 간병하는 거는요. 그 히스테리, 그 고통의 어떤 그런 내변 표현하는 것들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병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그 간병인 암 환자의 그 히스테리칼한 그걸 받아내면서 굉장히 그때 사춘기 때 제 마음에 큰 어떤 그게 생겼던 것 같아요. 이래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기 싫다. 막 이런 것 때문에 잠시 저 세상 갈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게 몸소리가 쳐졌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요. 제 자신이 아픈 게 싫어요. 제 자신이 아파가지고 눕는 거 싫고요. 남들 아파서 누워있는 거를 꼴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아프면 내가 나가가지고 방을 하나 얻든지 이러면서 남편한테도 막 얘기하는데 절대 안 아파야 돼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이 됐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소녀 가장 일을 합니다. 진짜 어떤 때는 김밥도 한 몇백 개씩 싸요. 이제 그때는 하여튼 좀 컸을 때예요. 몇백 개씩 싸가지고 성냥 사세요 하는 것처럼 진짜 이고 지고 다니면서 김밥 사세요 해서 김밥도 팔고요. 언니랑 같이. 그리고 진짜 막 여러분 핫도그 좋아하시잖아요. 호떡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호떡 핫도그 진짜 지금도 좋아해요. 그건 안 물리대요. 저는 어릴 때 수제비 진짜 많이 먹었는데 어떤 분들은 수제비 많이 먹으면 밀가루만 봐도 경기 일으킨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수제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성격이 그래도 좀 감사한 게 부모님께 감사한 게 좀 낙천적인 성격을 타고났나 봐요. 저희 장점은 오로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성격 힘든 걸 힘들다고 여기지 않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진짜 핫도그도 구워 팔고, 그죠? 호떡도 구워 팔고, 겨울에 호떡 장사하시는 분들, 핫도그 장사하시는 분들, 여러분 좀 많이 사 드셔주세요. 고생입니다. 진짜 겨울에 손발이 동상에 걸려가지고요. 진짜 고생이 많았는데, 어쨌든, 암회하면서 다 이제 동상, 피가 얼었던 피를 다 빼냈어요. 지금 제 손이 이렇게 하얗게 예쁘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빨개가지고 어디 남 앞에 손 내는 게 죽기보다 싫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손이 너무 늙어가지고. 근데 세상에 암에 10년 넘게 해서 이 손이 이렇게 이뻐졌어요. 여기에 이제 큰 게 하나 박혀야 되는데
제 남편한테 오늘도 교회 갔다 오면서 손이 너무 이쁜 거예요. 로션을 바르니까. 그래서, 자기야, 내 손 너무 이쁘지. 여기에 뭐가 하나 탁 박혀야 되는데, 이랬더니, 이제 요번에 하나 사준다고, 요번에 이제 우리 저기 되면, 저번 다이아몬드 보너스 일시불 받아가지고는 집 이사하고, 뭐 지지부리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 정리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손에 진짜 동상이 많이 걸려서 손발 굉장히 고생했는데, 암해사업 하면서 진짜 오메가로 우리 좋은 식품으로 다 몰아냈어요. 다 몰아내고 나니까 진짜 너무너무 건강한. 저는 30대보다, 예전에 30대의 몸 피부보다 지금 50대 저 중반이거든요. 근데 지금 피부와 제 몸이 더 건강해요. 진짜로. 근데 그만큼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사람을, 저는 이 얘기 잘하거든요. 암의사업은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키우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딱 맞아요. 암이 좋은 제품으로 사람 고쳐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살리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시죠? 저도 많거든요. 10수년 하다 보니까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봐요. 그리고 사람 고치고 살리기만 합니까? 저같이 이런 사람으로 키우잖아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진짜 평범 이하였던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그래도 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그저 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키워졌잖아요. 이 시스템, 이 사업에는 이런 멋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힘이 있어요.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삶을 바꾼 그 경험과 그런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도 그저 살리고 그리고 그 사람 인생도 바뀌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절대 떠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 고생을 하면서 컸어요. 그래서 나름 정말 열심히 살면 그래도 밥은 먹고 산다라는 그것 때문에 제가 열심히 살면서 이제 20살 되면서부터는 이제 의료 쪽으로 관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경제활동을 일찍 한 그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게 스스럼 없고 뭐 쑥스럽고 이런 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식은 많이 없지만 교과서적인 지식은 많이 없지만 이런저런 어떤 삶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그죠? 목소리는, 한 목소리 내면서 그래도 막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나이 30이 딱 되고 나니까, 의류 판매도요, 이제 파는 게 질리더라고요. 제가 여잔데도 여자가 싫어지는 게 이제, 여성 의류 한 10년 하면요, 여자가 싫어요. 제가 여잔데도 그 정도로 파는 게 싫었고 그래서 뭔가 다른 일이 없을까? 뭔가 다르게 내 삶을 좀 바꿔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는 내가 여기에서는 뭔가가 없다. 그래서 미국은 그때 이제 미국을 저를 추천하신 분, 저를 오라고 하신 분이 그래도 미국은 여러 가지 기회도 있고 아무래도 백 없고 돈 없는 사람들 가가지고 성공했다라는 그런 것도 많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다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미국을 갑니다. 미국 갈 때 다 말렸어요. 자매들도 말렸고, 그죠? 주위 친구들도 말렸고, 다 말렸어요. 92년도에 미국 갔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요,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무서운 나라였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근데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정말 이상한, 그러면 딱 죽으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을 딱 가지니까요, 무서운 게 없어지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총 쏜다, 인신매매다, 이런 게 굉장히 막 성행하던 그때 그 시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딱 마음 다부지게 먹고 미국 가가지고 제가 이제, 어쨌든 이런저런 일을 거치다가 내 일을 하면 여자가 평생 먹고 사는 기술이 되기 때문에 또 미국이란 나라는 기술을 굉장히, 그죠? 굉장히 좀 이렇게 쳐줘요. 그죠? 이제 레벨이 좀 높게 쳐줘요. 뭐 페이도 높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을 배우게 됩니다. 내일을 배우고 한 5년 정도 너무너무 재밌게 지냈습니다. 여행도 많이 다니고, 저는 이제 환경에 좀 적응을 잘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어떤 분들은 미국 생활 힘들었다고 막 우시는 그런 오디오도 제가 들었는데, 저는 미국 생활 너무 재밌었어요. 빵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고, 그냥 낭만을 즐기기에는 너무너무
너무너무 좋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그저 여행 다니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지냈는데 친구가 콜이 옵니다. 포항에서. 미용실을 하는 친구인데 우리 토탈샵 한번 내보자. 이래서 이제 헤어, 스킨, 그리고 전 네일 이렇게 해서 토탈샵 하면 앞으로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저를 계속 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기술을 좀 배웠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는 제가 한국 나가서 이걸 가지고 뭔가 내가 좀 성공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항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친구랑 샵을 오픈 딱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바로 98년도에 뭐가 있었죠? 제가 97년도에 나왔거든요. 샵 오픈하고 딱 있는데 IMF가 딱 와가지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사는 동네 굉장히 포항에서는 우방타운이라고 그러면 알아주는 동네인데 거기에 그 부자들은 다 거기에 몰려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야반 도주하는 하룻밤 사이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IMF 때 망하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또 실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기술의 또 특징은 밥은 먹고 살잖아요. 그냥 어렵더라도 참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저희 가게 10분 거리에 롯데백화점이 딱 생기면서 프랜차이즈점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도 이제는 의미 없구나. 이제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러면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미 1년 전, 2년 전부터 저한테 이 사업을 계속 알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계속 저한테 알렸는데 제가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 알려주시는 것도 그죠? 뭐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린 그 정도였죠. 근데 제가 어려워지니까 정말 이제는 힘들어졌다. 이제는 진짜 뭘 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그분 얘기하는 게 한 귀로 안 흘려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알려야 돼요. 한두 번 알려가지고 못 알아듣는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 계속 2년 동안 1년 넘게 2년 가까이 저한테 계속 와서 계속 이 사업 알아보라고. 정말 가치가 있고 비전이 있고 어쩌면 언니가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멋지게 살 수 있는 일이 될 거야. 아니면 버려. 이러고 알아보기를 권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디 가면 이 사업 해. 같이 하자. 이 얘기 아는 것 같아요. 이 사업 알아봐. 진짜 제대로 알아봐. 어쩌면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삶들을 네가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사업 속에 있을 거야. 진짜 제대로 알아봐. 계속 알아보기를 권유하고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주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그래서 저도 그 때가 온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면 때가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보러 왔던 이 자리에서 이 사업이 이미 제가 하고 있던 일의 일종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포항에서 네일샵 하다 보니까 네일 가게 오시는 손님 정도면 굉장히 좀 사는 게 되는 분들이에요. 특히 외지에서 많이 오시고 외국에서도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포항에 어디에 뭐가 맛있는지 그죠? 어디에 가면 해가 좋은지 어디 가면 뷰가 좋은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분들 오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1시간 동안 손 딱 잡고 있으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어디 가면 해가 맛있고 어디 가면 뭐 스테이크가 맛있고 어디 가면 뷰가 좋고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바로 그런 일이더라고요. 내가 써보고 그죠? 내가 써본 거에 또 캐시백도 받아보고 이런 게 좋으면 이런 게 필요한 사람 또 이런 걸 받으면 좋을 사람 또 좋은 제품을 쓸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되는 건 거예요. 나 저 일 나 이미 하고 있는 일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그때부터는 딱 들어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 내일도 오고 모레도 와봐야지 이러고 있는데 스폰서가 묻죠. 오늘 어땠었니? 묻잖아요. 그러면 제가 근데 아직 모르겠다. 나는 뭔지 모르겠다. 몇 번 들어봐야지 뭐 한 번 들어 어떻게 하노?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요. 이게 뭐야? 이래서 연봉이 1억이 된다고? 이래서 삶이 바뀌어진다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지? 이런 호기심이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심 이꼬르 성공이라는 거죠. 어떤 일도 호기심을 가져야만 그 뒤에 그죠? 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액션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와서 이런 자리에서 알아봤고 어머나 너무나 멋진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세미나도 가보고 세미나 하셨죠, 그죠? 세미나 오늘 같은 자리에 가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제가 참석하면서 이런 사업이구나. 한 사람한테 알리고 두 사람한테 알리고 그 두 사람이 또
그죠? 각자 한 사람씩한테 알리면 4명이 되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째서 연봉 1억이 돼? 파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제품 쓸 사람들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아, 아미치약 저렇게 좋은 거면 누군가한테 얘기해주면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이겠네? 이런 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나 봤더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해했다고 그 사람도 생각하고 나도 그 사람이 이해한 것 같은데 결국은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업의 원리나, 그죠? 내가 남을 돕는 일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피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제대로 알고 이 사업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진짜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시작하면 뜻대로 마음대로 다 잘 되지는 않죠. 제가 이제 이 사업은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하고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끈기 있게 꾸준히 하고 그러면 이제 성공이 되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속의 중간에 반드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겠더라고요. 꿈꾸고 행동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걸 이제 결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걸 끈기 있게 해나가는 거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나 좀 해봤는데 어쨌는데 이런 분들이 보면은 그냥 꿈 좀 꾸고 행동 좀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성공은 어떤 때 되어지냐면 우선순위 딱 정하고 반복적으로 끈기 있게 딱 해나가면 누구든지 인생이 바뀌는 다이아몬드 이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수 있거든요.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반복 많이 하시죠? 책을 읽고 미팅 오고 했던 것 또 하고 데모도 했던 것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이잖아요.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으로 성장하고 제대로 된 네트워크를 키우는데 되거든요. 왜냐하면 반복은 보안이 있어요. 반복을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복을 하다 보면 아 저번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니던데 그럼 여기에 뭘 더 해야 될까? 무엇을 더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을까?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반복이 보완을 자꾸 해지면서 완벽하게 올바르게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반복하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성공자분들의 말씀이 진짜 진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복을 통해서 제대로 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끈기 있게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데 저는 제 재능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못 배웠어요. 부모님도 안 계셔요. 그리고 저는 백도 없어요. 뭐 잘난 형제 자매도 하나 없어요. 근데 저한테는요. 제가 이 사업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저는 이 사업이 저의 백이었어요. 이 사업이 저의 든든한 모든 것이었어요. 제가 이제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된 자신감이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지식적인 어떤 그런 건 없었지만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경험에 의해서 나는 좀 뭐든지 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곧 자신감으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자신감이 뭐냐면 열등의식도 너무 많은 거예요. 열등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들어가면은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벽을 치기 위해서 제가 잘못된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의 모든 어떤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었어요.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저희 스폰서님이 대구에 MBS가 있는데 대구에 가서 그 MBS 과정을 꼭 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MBS를 가는데 제가 문을 4시에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창 5월에서부터 피크면 굉장히 그때부터는 이제 손님이 더 올 시간이거든요. 근데 4시에 문을 닫고 여기를 오자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정말 저희는 피크였고요. 아내사업 하기 전에는 토요일 날을 저는 쉬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토요일이 완전 피크예요. 금토가. 근데 토요일 날 세미나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하겠는데 나 아내사업 한다니까? 하는데 나 토요일은 문 못 닫아. 나 수요일 날 4시에 문 못 닫아. 나 거기 못 가. 나는 아내는 근데 할 거야. 이렇게 됐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이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사장님이 이 사업을 통해서 진짜 성공하려면 4시에 그 성공대학을 가셔야만 된다고. 가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자고. 그리고 세미나, 그 큰 세미나에 가가지고 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성공까지 와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그런 걸 봐야 사장님이 계속 그걸 보고 성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 딱 미션을 주신 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장님 그냥 10평에서 평생 사장님 오는 손님 받으면서 이렇게 사실 건지, 아니면 정말 사장님 성공하셔가지고 사장님 시간과 인생을 사장님 마음대로 자유롭게 쓰실 건지 결정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일이 맞고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면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벌써 마음속으로 그 말씀 한마디에 딱 그냥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고 내가 수요일 날 4시에 문을 닫으면 되지? 이 생각이 들고, 그럼 토요일 날 어떻게 하면 내가 세미나를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세상에 생각하니까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맹목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그죠? 스폰서와 시스템에 요하는 걸 그죠? 스폰서 말씀을 듣고 그냥 시스템에 따라서 무작정 가야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현재 더 좋은 상황을 만들까는 항상 내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나 너무 좋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거의 예약제잖아요. 그러니까 올 사람들 미리 전화해갖고 언제 올 거야? 약속 잡아서 수요일 4시 못 오게 이전에 오게 하고 아니면 하루 전에 오거나 하루 다음에 오게 하면 되잖아요. 어머 쌤 그런 게 너무 쉬운 방법이 있은 거예요. 그리고 세미나 토요일 날 우리 여기 세미나 있어가지고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토요일 날 내가 가게 없어. 근데 금요일 날 올래? 그러면 일요일 날도 내가 해줄게. 일요일 날 쉬는데 토요일 날 안 되면 일요일 날 와. 일요일 날 해줄게. 이렇게 해갖고 예약을 딱딱딱 하니까요. 거짓말처럼 상황이 싹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정관념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을 막아버리는 게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파트너분들이 이런 상황에 이래서 못해요. 저런 상황에 저래서 못해요 하는 것들을 제가 사장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주면요. 어머 사장님 그러면 되겠네요. 이렇게 예 순순히 또 제가 얘기해드리는 걸 따라서 같이 이제 원칙을 지켜나가는 이런 분들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세미나 넘어가고 이제 원칙을 제가 지켜가고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모든 것이 성공하는 데 내가 집중하자. 그렇게 원칙을 딱 정해놓으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그러면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A를 해야 돼, B를 해야 돼. 항상 이렇게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더 성장할까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그게 나와 있는 곳이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이제 딱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걸 선택해가지고 계속해 나가는데 그러한 결단들, 선택들이 크고 작은 게 모아져서 결론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업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시죠? 이 사업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는 이 사업을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내 주위에 모일까를 결정짓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업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꾸겠다라는 강력한 그런 신념이 사람들을 끌어당기고요. 그 사람들이 내 옆에 가짜 성공할 때까지 계속 머무르게 할 수 있는 힘이더라고요. 저는요. 아미사업 하면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저 예전에 아미사업 하기 전에는 별로 존경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그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멘 사업에 이제 높으신 결과를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높은 결과를 갖고 있으신 분들을 존경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요즘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 사업 하다 보니까요. 저보다 더 아메이를 사랑하는 분은 무조건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그저께 제가 장거리를 하면서 장거리 하면 참 좋아요. 오디오를 여러 개 들을 수 있으니까 오디오를 듣는데 그분 저희 그룹이 아니에요.
나이가 드신 분이고요. 옛날에 식이요법 강사를 하셨대요. 이름이 김정미 사장님이신데 뉴 다이아몬드 되셔서 OM을 하신 그걸 들었는데요. 게스트 스피치를 들었는데 얼마나 이 사업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지 그걸 막 듣는데요. 나 이분 이름만 알고 얼굴은 모르지만, 이분을 모르지만 나 이분 너무 존경한다. 진짜 이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 사업에 어떤 결과가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간혹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이 어때요? 저때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저는 그분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분이 얼마나 이 사업을 내 인생을 바꿀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얼마나 간절하게 생각하시고 또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걸 딱 봐요. 근데 진짜로요, 저만큼 이 사업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또 저보다 사랑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긍정적으로, 그리고 항상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불평불만이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애심이 없고, 그죠?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분들은 불평불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피인을 막론하고 다시 이 사업의 원리와 이 사업이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비교해 보라고 막 얘기를 해요. 아멘 사업은 믿음의 결과라고 하거든요. 아멘 이 사업은 믿음의 보상이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에도요, 순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믿음은 진짜 이 사업밖에 내 인생을 바꿀 도구가 없냐를 일단 내가 먼저 확실하게 현실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남 현실 점검은 잘해주잖아요. 다니면서. 그죠? 앞으로 니 이래 살면 안 된대. 앞으로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대. 니 4차 혁명 들어봤나? 이러면서 뭔가 준비해야 된대. 남 현실 점검은 너무 잘해요. 근데 정작 내 현실 점검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요, 남 현실 점검은 잘 못해줬어요. 저는 제 현실 점검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오면 니 지금 이 일 말고 니는 뭐 성공할 일이 있나? 니 다른 건 뭐 해가지고 니 진짜 니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겠냐고 스스로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알아보셔야 돼요. 정말 이 사업밖에 내 인생을 바꿀 일이 이것밖에 없는가? 거기에서 용납이 되시고 이것밖에 없다라고 인정이 되시면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이 사업밖에 없다. 내한테는 이 사업밖에 없다. 내 삶을 바꾸는 건 이 사업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용납하시고 믿으셔야 두 번째 믿음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 그래. 나도 그래. 이 사업을 통해서 보니까 나보다 더 못한 분, 나 같은 분 진짜 다 성공하는데 나도 성공할 수 있어. 나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그 뒤에 진정한 액션이 나오고 그 액션들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랬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나은 어떤 상황들과 그죠? 어떤 배움이 다 있으셔서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진짜 이 사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때 어려워졌습니다. 제 인생에 진짜 큰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이제 이 사업에서 결단 뭐냐면요. 제가 이제 2년 만에 저는 파운더스 PT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시스템에 입각한 비즈니스를 했던 것 같아요. 스폰서님한테 철저하게 그저 붙어가지고 스폰서가 하라면 하고, 진짜 우리 CCHH 있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거 있어요.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래서 CCHH라고 저희는 외쳤거든요. 진짜 스폰서가 시스템에서 요하는 대로 저희는 해야 성공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스폰서한테 밸런스 맞추면서 진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2년 만에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진짜 파운더스 PT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를 너무 잘 맡겨가고 있었는데 저희 스폰서님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비즈니스를 못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비즈니스를 떠나시게 됐는데 제가 그때 스폰서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는 했지만 또 제가 준 영향력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다 파트너들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혼자 남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한 3일을 아주 좀 진짜 식음을 전폐하고 제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래도 이 사업을 찾고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내 일로 돌아가야 되는가? 저는요, 내일 기술이 있잖아요. 이 기술은요, 지금 어디도 당장 가서
일하게 되면요. 200에서 300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프로들은. 진짜 솔직히 북한하고 아프리카만 빼고요. 다 이게 필요하잖아요. 내일이 전 세계적으로. 저는 포항에서요. 진짜 스폰서 그때 막 고민을 했어요. 그래. 근데 3일 고민하고 나니까 제가 본 게 너무 많은 거야. 제가 들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걸 너무 많이 알고 본 게 결국 저를 잡아주는 힘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비즈니스 할 때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면요. 비전 못 봐요. 이 비즈니스 원리 이해 못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포기하기가 쉽죠. 근데 처음에 집중해서 배우고 집중해서 이 사업이 어떤지 몸담고 배우다 보니까 제가 본 게 많고 정보량이 많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비즈니스밖에 없다가 이미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일째 되는 날 제 업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저 도와주세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업 성공할래요. 저 사업할 거예요. 저 도와주세요. 저 3점 다이아몬드 돼서 3점 다이아몬드 내게 되겠습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3점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딱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계속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 봤더니 제가 이제 시스템이 거긴 열악하니까 대구로 오게 됐고요. 대구로 오면서 이제 소비자를 천천히 하나씩 더 탄탄하게 만들어 가자. 이러면서 제가 제품 공부하면서 저에게 결핍되어 있었던 이 비즈니스에 필요한 부분들이 결핍되어 있었던 걸 채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연이 되어서 이 자리까지 오는 어떤 전환점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버스 탈 차비가 1,000원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다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때는 양손에 가득 이렇게 추운 날 양손에 가득 세제 들고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볼까봐. 포항은 좁잖아요. 그래서 버스에 이렇게 탁 들고 있는 버스 기다리는데 추운 것보다도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보고 어머 쟤 네일샵 하던 미국에서 온 걘데 어머 쟤 왜 저러고 있어 막 이럴까봐 아메 한다더니 쟤 왜 저렇게 됐냐 막 이럴까봐 제가 욕먹는 건 괜찮았어요. 이 멋진 비즈니스를 욕먹이는 게 싫었어요. 아내 하면 잘 나가가지고 아주 그냥 외제차 타고 쫙쫙 이렇게 보여줘야지 왜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그죠? 봉지 들고 버스 기다리는 이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행여나 그죠? 이제 아메를 알아보시는 분들께 누가 될까봐 아메 욕먹이는 게 제일 싫었어요, 솔직히. 그래도 막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버스비도 없어서 그렇게 힘들고요. 팔다리 빠지면서, 그죠? 막 이렇게 배달의 기술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때도 저는 딱 내 샵으로 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요. 저는 기술이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언제든지 옵시오거든요. 근데 제가요, 거기를 안 갔다니까요. 지금 내가 당장 200만 원, 300만 원 들어오면 밥은 먹고 살겠지. 하지만 네 인생은 평생 그 몇만 원에 그 시간과 그죠? 내 노력을 다 들이면서 그 사람들을 손하고 발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저는 제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평생 살다가 끝내긴 싫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손 떨리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손 떨리면 칼날은 못 바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만 손 떨리면 안 되는 일이 아니고 저도 손 떨리면 안 되는 일이고 눈 안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일을 그만둬야 되는 일에 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수입이 된다고 그죠? 가가지고 그 일 하기 싫었어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모든 것으로의 자유로운 삶. 그래서 결론은 진짜 그 200만 원, 300만 원 뒤로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옆도 뒤도 안 봤어요. 단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반드시 이때는 지나가면 좋은 일이 오리라는 건 좋은 시간이 올 거라는 건 제가 믿고 그냥 부지런히 제가 할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대구로 오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때 신께서 보니 너무 안 된 거야. 그죠? 혼자 된다고 버스 타고 왔다 갔다 대구 왔다 갔다 집에 가면 한 1시 2시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업을 잡고 있으니 암의 신이 보면 가상하지 않겠어요? 니는 될라네. 그래. 내가 남편을 점지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정말 멋진 남편을 다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좀 힘들더라도 절대 지금 내가 받는 수입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 수입하고 지금 일반 수입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PT 되고 나시니까 또 SP 되시고 나시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수입과 일반 수입을 자꾸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일반 수입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수입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아는 사람 만나갖고 커피 마시고 4시간 그냥 있을 때 이렇게 한두 번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저 50만 원, 100만 원 나오는 것도 대단한 일 아니에요? 어디 가면 이렇게 50만 원 버는 일이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비교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가끔 보면 비교해가지고 갈팡질팡 갈등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PT가 됐는데 내 수입이 이것밖에 안 되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PT 되려고, 코돈 벌려고, 우리가 SP까지 오고 PT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려고? 내 인생 바꾸려고, 자유롭게 살라고, 멋진 라이프 삶 살라고, 그저 우리 아메한 거잖아요. 이 사업 했는데, 근데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비교를 언제부터 하신다? 파운더스 PT 되시면 비교하세요. 그리고 에메랄드 되면 비교해보세요. 비교할 만합니다. 그리고 파워 있습니다. 파운더스 PT만 돼도요, 여행 가죠. 연말 보너스 1600 나오죠. 월 수입 200 이상이죠. 이때 되면요, 아메이 갑자기 재미없다고 하는 분이 아메이 갑자기 재밌다고, 적성에 맞다고, 내가 찾던 일이에요. 막 이러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파운더스 PT 될 때까지, 그때까지만 진짜 하나하나 더 배우고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에 포커스 두면서 진짜 시간을 보낸다면 그 시간이 절대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이제 막 되려고 그러는데 이런저런 상황 핑계대면서 들어가시는 분들 보면 제일 가슴이 아파요. 거기서 조금만 넘으면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진짜 마음 아픈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에메랄드 되면요, 여러분 진짜 행복 시작이거든요. 그때부터 제대로 된 소확행의 삶이 시작됩니다. 소소한 행복의 일상들이죠. 그죠? 진짜 있죠. 소소한 확실한 행복보다 여러분 저는 요즘 대확행을 얘기합니다. 대대적으로 확실한 행복. 여러분 진짜 에메랄드 때니까 너무 좋았어요. 진짜 수입도 많아지고요. 그때 저희 에메랄드 때는 그 일시불 보너스가 한 3,000,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니까 일시불이 한 4,500 되더라고요. 매달 받는 거 빼고. 재밌더라고요. 돈 들어오니까. 돈 들어오면 다 무마될 것들이 지금 당장 돈 안 되니까 이런저런 불평으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잠재울 수 있는 게 에메랄드 수입입니다. 그것도 여성이, 그죠? 매달 들어오는 수입과 연말에 한 번씩 팍 받아보세요. 가족이 모두 존경합니다. 가족이 모두 우러러하고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직업이든지 막론하고 부러워합니다. 그 경쟁력에서 우위입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되니까요. 소확행과 대확행의 완전 그런 삶이에요. 저 정말 다이아몬드 되고요. 에메랄드하고 다이아몬드는 한 핀 차이입니다. 그죠? 근데요, 라이프 스타일과 대접받는 거는요, 10배 차이입니다. 저희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사장님이었던 형제 사장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에메랄드하고 다이아몬드는 한 핀 차이인데, 보상은 10배 차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은 10배 차이다. 근데 저는 그때, 그 정도? 설마? 이랬거든요. 제가 되고 나니까요, 확실합니다. 10배 차이 납니다. 기분에 따라서, 감성에 따라서 더 차이 난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진짜 정말 격이 있는 삶이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첫 번째, 전부 VIP로 바뀝니다. VIP 대접을 받아요. 080-0080으로 전화하면요, VIP 전담반으로 바로 바뀝니다. 제가 항성해가지고, 네, 저 뭐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그랬더니요, 네, 김순희 사장님, 얼마나 깍듯하게 하는지, 제가 그분 표정을 못 보잖아요. 목소리만 듣잖아요. 그런데도 이분이 나한테 얼마나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 존중하고 하는지를 제가 느끼겠더라니까요. 그리고, 예, 금방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럼 막 전화 주고요. 그리고 아주 소소한 거. 진짜, 여기, 우리 주차하려고 이 주위에 주차 되실 때 어때요? 차 주차하시려고 난리죠. 막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막 파킹할 자리를 막 그저 주차할 자리 막 찾아 나서시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 이상은요, 4시간 무료예요. 들어옵니다. 그냥 대면 돼요. 4시간. 그리고 시간 좀 걸린다 싶으면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어때요? 또 그로부터 또 4시간. 하루 종일 있어도 뭐 어쩌다 말 없습니다. 돈 내라 소리 없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뭐 생일 되니까요. 김순희 사장님 한라봉 있잖아요. 신세계에서 막 이따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한라봉 보니까 좀 맛없는 거 있던데요. 이랬더니요. 백화점에서 은선해서 고른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행여나 그렇다면은 개인적으로 전화 주십시오. 근데 먹어보니 맛있어서 개인적으로 전화는 안 드렸어요. 진짜. 그리고 기념일에 와인 오고요. 케이크 오고요. 그리고 명절날 추석에 갈비 세트가 확 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챙겨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솔직히 우리가 누군가를 항상 챙기잖아요. 근데 누가 나를 챙겨. 그것도 귀하게.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 어머님 기다리세요 지금. 설에 갈비 또 온다고. 지금 명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야야 고기는 언제 오노? 한번 먹어야 된대. 사지 마라 지금. 그러고 계세요. 그런 거? 그리고 진짜 여행을 갔어요. 여행 가가지고요. 방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파트너들하고. 저희는 이번에 하와이 있죠. 하와이 갔더니 바로 앞에 비치가 쫙 있는 거. 우리 파트너들이 와가지고 어머 사장님 방이 너무 멋있어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다 똑같지 않아요? 아직 뭐 다르대요. 한쪽 벽이 보인대. 근데 제가 또 우리 수석 다이아몬드신 저희 사장 스폰서님 방에 갔다가 깨갱했잖아요. 32층까지 있는데 31층이에요. 우리는 비치하고 모래사막 와이키키 해변만 보였거든요. 이분은 다 올라왔는데 양면 한쪽은 바다 쫙 보이고 모래사장 보이고요. 와이키키 해변이 보이고 한쪽은 요트 많잖아요. 요트 정박장에 빌딩 숲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아침에는 비치 보면서 커피 한잔 하고요. 저녁에는 이 야경이 있는 곳에서 맥주 한잔 하고 와인 한잔 하시는. 경치가 완전히 극과 극인데 너무 멋진 거예요. 또 비전 받잖아요. 나 수석 빨리 돼야지 내가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좌석. 우리가 그렇게 개딱지 득들을 앉잖아요. 비즈니스 클래스. 그죠? 저도 진짜 여행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이코노미에 타고 그죠? 맨날 이게 그때 좀 좋았지만 그래도 마음에 늘 로망이었어요. 이번에 헤리티지 캠프라고 뉴 다이아몬드 여행 갈 때 미국까지 가니까 얼마나 멀어요. 13시간이 너무 편했어요. 제가 미국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때 이코노미 타고 완전 죽는 줄 알았거든요. 다리 아파가지고. 근데 누웠다 일어났다 영화 봤다 좀 있으니 뭐 와인에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전 정말 좋았던 게 제가 꿈에서나마 나 저렇게 한번 태어나고 싶다 하는 그런 아가씨들 있잖아요. 일단 길고 얼굴이 너무 이쁘고 날씬한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희 비행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제가 같이 인사했어요. 네. 진짜 그리고 의자가요. 쫙 눕는데요. 그냥 팔을 이렇게 하고 잤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다이아몬드 그 좌석에서 저는 막 이제 10몇 년이잖아요. 저는 좀 오래 걸렸잖아요. 요즘 같은 이런 상황이면 저는 5년 만에 갔습니다. 진짜. 우리 전창기 사장님하고 며칠 전에 한잔하면서 야, 우리 이런 좋은 시스템이고 이런 상황이면 우리 진짜 5년 만에 다이아몬드 됐겠지. 됐지!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남편하고 샴페인 짠하고 막 이랬는데 주위를 딱 돌아보니까 어머 세상에 저보다 나이도 어린 분들이 거긴 전부 뉴 다이아몬드잖아요. 69조 나왔어요. 안 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저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러는데 그분들은요. 그냥 원래 그런 자리에 늘 계셨던 것처럼 우와 늘 계시는데 딱 보니까 전부 뉴 다이아몬드. 진짜 다 되네. 진짜 많이 되네. 나는 이제 됐다고 이렇게 난리인데 나 빨리 돌아가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진짜 이렇게 좋은 환경에 5년 안에 안 되는 게 비정상이지. 기적이야 이러면서 진짜 우리 이제 열심히 하자고 얘기해야지. 막 이런 게 막 그 다이아몬드 사장님들 보고 제가 막 끌었어요. 막 들들 끌었어요. 근데 진짜 이런 내가 느끼는 걸 다 느끼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진짜 그때 그 느낌으로 돌아와서 제가 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 이틀 더 있다가 왔거든요.
지인분이 LA에 계셔가지고 저희는 일정 끝나고 이틀 동안 또 여행을 하고 왔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자유로운 또 여행이니까 너무 좋았고, 또 이 사업에서 진짜 우리의 파트너 아메이사가 얼마나 우리를 존중하면서 모든 걸 준비해 주는지 정말 파트너로서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주는 그런 격 있는 그런 여행을 하고 나니까 자부심이 안 그래도 있는데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요즘 누르느라고 이 삽이 어떤 삽인 줄 알아? 막 이게 자꾸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좀 조준 주차 제가 그러거든요. 저희 정한 사장님께서 한 핀 성장하면 6배 겸손하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는 막 자부심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러는데 행여나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너무 교만해 보이거나 그렇게 보일까봐, 잘난 척하게 보일까봐 지금 막 내랑 춤을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 너무 멋지고요. 정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 이 시스템은요, 그리고 멋진 우리를 안내해주는 스폰서님들이 계시다는 건요, 행운입니다. 행복입니다. 뭘 해서 내 인생을 바꾸고 또 어떤 일이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 정말 선택하신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하시고요. 절대 이 자리에 오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자리에 오는 걸 잊어버리면 내 꿈을 잊어버리고요. 내 꿈을 잊어버리면 그저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면 잃어버린다. 내 꿈도 잃어버리고 이 사업도 잃어버리고 내 인생도 잃어버린다 생각하시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뭐 그렇게 많이 견줄 일이 있습니까? 그죠? 사람답게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왔는데, 그리고 그게 자식들한테 상속이 되는 일인데, 정말 나를 도와서 내가 성장하고, 그리고 나를 도와서 성장한 그 경험으로 누군가를 도와서 그도 성공하게 만들어서 정말 멋있게 살아간다면 너무 멋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진짜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하나 둘 적어놨는데 이대로 다 못했어요. 모든 것은 제 뜻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그죠? 제 뜻대로 다 되는 게 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멋진 장소에서 정말 샴페인 짠하고 터뜨릴 수 있는 여행지에서 또는 정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길 바라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